자, 시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좀 살펴보면은, 자, 지금 뭐 목소리가 좀 들립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람들이 아까 아무도 없을, 이제 방 막 개설했기 때문에 혼자 이제 상한가 종목에 대해서 쭉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목소리가 들려요? 들리면 1번 한번 쳐볼까요? 예, 예, 고음돌이님 고맙습니다. 아, 이제 들리시군요. 야, 사람이 그 사이에 좀 몇 명 들어와 계시네. 아까는 이제 막 열어놓고 이제 뭐 안 하고 있기도 그러니까 이제 상한가 종목을 제가 분석을 해드린 거고. 예, 투카님 고맙습니다. 여기 뭐야? 김진희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노 박사님이죠. 또 다른 분도 있으면 한번 1번 한번 쳐주시면 제가 좀 감사의 마음을 표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람은 그 나이를 먹을수록 그 이름을 불러주는 게 좋아요. 이름을. 사람의 정체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 엄마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희 씨 이렇게 불러주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시장이 그러니까 제가 이 저번에 이평선 기법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대세 하락장에서는 골든크로스조차도 중장기 투자의 시그널로 잡으면 좀 리스키한 구석이 있다. 대세 하락장에서는 대세 하락장에서 진성 골든크로스가 나오면 매수 신호긴 한데 단중기적인 관점에서 단기 스윙 이런 관점에서 좀 보는 게 낫고 어차피 대세가 하락하게 되면 이 골든크로스가 나와도 다시 밀려버린 게 쉽게 얘기해서 지금 대세가 이렇게 이제 좀 하락을 하다 보면은 이 자리에서 보면은 여기서 어때요? 중장기선의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61선이 121선을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나왔잖아요. 근데 시장 자체가 하락 사이클로 전환이 돼 버리니까 골든 크로스가 무의미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흘러내려가 버리는 경우가 이렇게 발생이 되는 겁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아주 뭐 특이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주식이 하락할 때 보면은 뭐가 튀어나와도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락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들은 이제 뭐 제가 이제 시황을 뭐 100% 맞출 수도 없죠. 그렇지만 이제 가이드를 좀 잡아드려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그런 게 없으면은 뭐 빠지면 빠진 대로 뭐 그냥 물타기 한다고 매수했는데 또 거기서 또 빠져버리고 그러면 물타기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단가는 낮춰졌겠지. 근데 새로 산 것까지 다시 또 뭐 10% 20% 빠져버리면 그 별로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버리면 안 된다 이거지. 이제 이렇게 봐요. 나는 그 어제도 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은 어제 시장이 좀 떠서 나왔죠. 미국 시장에 이렇게 이제 그 상당히 떠서 나왔습니다. 나스닥이에요 이게. 떠서 나와가지고 장 초반에 보니까 이제 한 4%까지 상승하고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다시 또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 뭐냐면 이 급락이 나왔다가 급등으로 그대로 올라가 버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려면은 이 반드시 이 하락을 했던 그 원인이 제거가 돼야 돼요. 원인이 제거가 되거나 아니면은 그 이상의 호재가 나오든지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대부분 보면 호재가 나오기는 좀 그렇게 쉽지 않고 그 불확실성의 원천이 됐던 것이 제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관세 이런 게 이제 우호적으로 조금 뭐 타협을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국 일본 같은 경우 특히 일본 먼저 하고 미국에 몽땅 투자한다 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우방국 먼저 이제 타협을 할 것이다 협상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국하고의 어떤 격화 과정 50% 추가 관세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되면 미국 경제 자체도 좀 힘들어지겠네. 침체로 가겠네. 이런 이제 그 논리가 형성이 되니까 주가가 갈 수가 없죠.
그래서 항시 이제 그 원천적으로 제거가 되지 않으면 제거가 되지 않으면은 주가가 외바닥 찍고 올라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제가 얘기했지만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락을 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약간 여기까지 이제 반등을 주고 뭐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이게 이제 진바닥 자리가 나와줘야 된다고. 진바닥이. 그러니까 결국 그 주가가 이제 지금 좀 짧게 보면은 너무 짧나? 자, 지금 이렇게 생겼어요. 200일로 해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지금 차트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하락을 했고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반등이 너무 약했죠. 주식이 이제 반등을 할 때 반등이 약할수록 하락이 더 강한 거예요. 사람들은 이제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상승을 할 때 조정이 크면은 많이 오른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옳시다. 주가가 조정이 적을수록 잘 가는 겁니다. 강한 종목일수록 조정이 적어요. 심지어는 요렇게 했다가 올라간 종목도 있어요. 이 1번, 2번, 3번, 4번 1번으로 갈수록 센 종목이에요. 모멘텀이 강한 종목이고 조정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역연자로 이제 빠져 내려갈 때 반등이 시원찮은 놈은 더 많이 빠져버리거든. 대부분. 일단 기술적인 논리가 그래요. 그리고 주가를 보면은 이제 그 변동성이 엄청나게 확대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여기서 빠졌다가 들어올렸다가 이런 이제 진바닥 확인 과정이 꼭 필요하다 이거지. 그러니까 요 저가 라인에서 잘하면 저가 라인인데 이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부분 요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자리를 확 깨면서 그 지지선이라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고 전저점이니까 여기가 지지가 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은 보면은 이제 확률적으로 이제 그 상당히 우리가 말하는 이제 7, 80%, 8, 90%, 10중 8구 요것은 저 지지선을 딱 깨면서 버티던 사람들이 지지 확인하고 이제 끝까지 버티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기술적인 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밑으로 한번 딱 쏟아버려야 거기서 이제 저점이 나온 경우가 많다고. 주식이 이제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악재가 원천적으로 이제 해소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급반등해서 이제 제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급나가 그 5% 급나가면 급등할 때도 5% 급등하는 거다. 근데 악재가 해소 안 되면은 항시 이제 그렇게 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뭐 미국 시장도 추가적으로 조금 밀려 내려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 어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시황 방송에서 이제 그 영상 올려놓은 게 이제 있을 거예요.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한 게 요게 주가가 121선을 깨고 요 자리지 않습니까? 121선 요 바로 밑에 요 자리인데 여기 이제 깨고 내려가서 진행이 되면 누가 보더라도 이제 요런 자리가 다음 지지선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보다 좀 더 밑에죠. 요렇게 되죠. 근데 이제 요런 지지선까지 좀 내려오고 그 지지선을 깼을 때 이제 본 그 바닥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얘 보면은 지금 월봉 보면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인위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 이럴 때하고는 틀려요. 코로나 때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순식간에 일어났지만은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렸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돈을 엄청나게 풀어버렸잖아요. 원래는 저기에서 이제 그 돈을 회수해야 되는 자리거든. 즉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돈을 회수를 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코로나 터져가지고 전 세계 이 월봉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미국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막 그때 0.8%인가 뭐 금리 저 0.75%까지가 그 사상 초유의 금리 한 번도 안 가본 자리까지 갔으니까 주식도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도 3,300까지 한 번도 안 가본 자리까지 올라오는 거죠. 돈의 힘에 의해서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얘들이 우크라이나 전쟁 나와가지고 또 조정받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인위적으로, 참,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이제 그런 형태가 나왔는데, 안 그래도 이제 올해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소폭의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긴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살살 받으면서 긴 기간 조정의 과정이다라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주 재수 없어도 이제 갈 수는 없다 바로.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올 보이니까 이제 이런 그 가격 조정 요렇게 이제 갈 거다, 이렇게 이제 이런 이제 구간이 나와야 되거든. 요런 자리가 오든지 이런 식으로 와야 된다고. 근데 요런 식으로 오든지 연간 단위로. 근데 제가 그것을 이제 연초부터 바로 못 갑니다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증시는 거꾸로 자꾸 올라가려고 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놈께 이제 관세 폭탄이 나오니까 이제 이게 뭡니까? 이게 완전히 다 깨져버린 거지. 우리나라 같은 수출주 중심 나라는 더 심하고. 그래 이제 이 항상 보면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비관론에 엄청 휩싸일 필요는 없어요. 얘가 이제 그 60개월 이평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런 자리까지는 일단 내려와야 된다. 일단 내려와야 된다기보다 이제 내려올 확률이 대단히 높다. 어차피 갑자기 이제 뭐 관세 뭐 오늘 1시부터 한다 했으니까 이제 했겠죠. 근데 이제 뭐 관세 철회 자고 일어났더니 뭐 그러면은 또 갑자기 또 V자 반등이 나와버리겠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나오기는 쉽지 않고, 지금 하는 거 봐서는 어차피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지금 정부 효율부 해가지고 정부의 인력을 감축하고 비용 통제하고 막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적자를 구조적으로 좀 줄여보려고 하는 거거든. 그러기 때문에 애들이 협상을 통해서 지들한테 이제 적자를 줄여줄 수 있는 확실한 구실을 좀 주면은 그렇게 이제 좀 관세율을 낮춘다든지, 이러면서 추이를 보면서 추가 낮춰준다든지, 막 아니면 투자를 많이 하면 좀 추가 낮춰준다든지, 뭐 이런 형태로 이제 가려고 지금 폼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최악의 상황은 좀 벗어난 거예요. 벗어났지만은 중국에서 그대로 이제 보복을 하고 있고, 애들이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10일 날 그 34% 지들도 이제 관세 부과한다, 보복 관세하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내일이에요. 내일 진행되기 때문에 내일 전에 주가가 뭐 우리나라 시장에 올라오겠냐? 아니, 생각을 해봐요. 지금 미국 시장이 저렇게 빠진 게 이제 또 관세 이런 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래 애플 같은 거 이제 쳐받고 막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중국에서 이게 보복 관세를 미국이 안 하면 미국은 더 올려버렸잖아. 그러면 중국에서 맞짱을 까면서 이제 뭔 대응을 한다든지, 아니면 한 발 물러나서 대화합시다 뭐 이렇게 한다. 대화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안도 랠리가 나오겠지. 근데 그게 지금 아닌 상태에서, 그리고 지금 갑자기 뭐 중국에서 뭐 하루 만에 그냥 딱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일 데드라인까지 이제 보면서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근데 중국이 일단은 내가 볼 때는 강행을 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이제 준비를 잘했거든. 트럼프 일기 때 이제 워낙에 당해가지고. 그리고 어차피 트럼프 임기 해봐야 4년밖에 안 된다. 시진핑은 한동안 계속 더 해먹을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애가 이제 이거 보면서 바로 발을 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좀 더 밀려 내려가는 그런 형태가 나올 거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내가 볼 때는 이제 내일 정도가 1차적인, 이게 안개가 거친 게 아니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에서 회복이 되더라도 뭐 엄청 세게 올라오고 자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그건 아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지만 관세라는 것이 이게 해결 가닥이 딱 잡히면서 뭔가 이제 뭐 이렇게 가야, 예를 들어서 일본 먼저 했는데 일본 그럼 관세율 뭐 24%인데 10%로 낮춰줄게. 10%만 내면 괜찮거든 사실. 근데 뭐 좀 낮춰줬는데 15%만 낮췄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니들은 무관세 뭐 하면은 더 좋고, 무관세 하면은 기대감이 이제 커져가지고 원상태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걸 추이를 뭐 협상을 하더라도 그런 추이를 좀 보면서 얘들이 진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걸 이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당장 뭐 하루아침에 이게 쑥딱 그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락을 한 다음에도 일정 수준 기술적 반등했다가 좀 눈치를 또 보고 있어야 되는 그런 좀 답답함이 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하락한 다음에는 분명히 이제 기회는 온다고. 기회는 와.
그리고 본질적으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요런 자리까지 이제 여부는 좀 봐야 되겠지만 주가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금 더 하락을 열어놓고 뭐 저런 자리에 오면은 일단은 과감하게 배팅 들어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고, 뭐 이제 결국에는 그 흐름상으로 봤을 때는 목, 금, 아니면 월, 요 사이. 그러니까 이제 뭐 하도 이제 주말이 들어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금요일까지 좀 빌빌 될 수도 있고, 늦으면 이제 미국 시장이 어떻게 주말에 또 나오는가 주말 증시가 하면서 이제 월요일까지 쳐다볼 수도 있고 이래요. 그 보면은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블랙 먼데이가 좀 많잖아요. 그 불확실성이 극대화됐을 때 나타난 현상이거든,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도 불안하니까 좀 팔았어. 근데 미국 시장이 더 빠져볼까 봐서 겁나가지고 또 매수가 없으니까 또, 근데 미국 시장이 생각보다 더 빠졌어. 그러면 월요일날 또 영향을 받잖아요. 그게 이제 반복이 되는 거거든. 이제 그 어떤 그 매도의 클라이맥스 자리 근방이 요 자리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그 목요일 날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입니다. 우리가 옵션 만기일은 1년에 이제 그 1년이 아니라 월 한 번씩 이제 돌아오는데 매달 돌아와요. 두 번째 돌아오는 목요일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두 번째 주 목요일이 아니라 두 번째 돌아오는 목요일이 이제 옵션 만기일이니까 내일이 이제 만기일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외국인 포지션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얘기했지만 정책 테마들 오늘부터, 어제 이제 안철수 테마 같은 경우 이제 좀 김문수가 등장한 순간 걔들은 끝난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될 만한 주자들이 아예 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은 거기서 다 끝난 거야. 그러고 이제 될 만한 사람은 오늘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뭐 정책 테마 얘기 조금 더 뒤늦게 움직인 종목은 내일 정도. 대부분 이제 고점을 단기 찍고 쉰다. 그 이유는 이제 요 수급적인 부분도 상당히 작용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맞춰서 우리나라 증시도 이제 보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이제 한번 보면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선형물 시장 엄청나게 까댑니다. 지금 보세요. 선물 시장에서 7천억을 까대고, 그러고 이제 요 주식 시장에서 거래소 코스닥 합쳐가지고 1조 이상을 또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불확실성을 싫어하거든. 그래서 이제 싹 두드러 까버리는데, 지금 연기금 좀 사는 거 빼놓고는 맨 개인만 사고 있지 않습니까? 저래가지고 뭔 주식이 가겠냐고. 저것을 딱 포인트를 돌리려면 외국인이 선물에서 반드시 먼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선물에서 들어와야 얘가 이제 본 상승이 나오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뭐 50포인트, 100포인트 이렇게 이제 급등이 나온다든지 이런 형태가 나오게 돼 있는데, 요거 지금 보면은 지금 한번 보자고. 투자자별 순매수 추이를 한번 보자고요. 지금 요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최근에 이제 엄청 매도가 이제 많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지금 요 색깔이 조금 희미해가지고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요 주황색 계통 요겁니다. 요거 한 3포인트로 해줄게. 여기 지금 외국인이라고. 기간이고, 결국에는 이제 그 외국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지금 매도를 깠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선물 매도량이 이제 너무나 많아가지고 역사적으로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결국에는 선물에서 이제 환매수, 매도를 쳐놨으니까 이제 이익 실현하는 것을 환매수라 그러는데, 이 공매도 쳐놓은 것을 이제 쇼 커버링이라고 하고, 주식 공매도 쳐놓은 건 쇼 커버링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선물 같은 경우는 그 매도를 신규 매도를 쳐놓은 것을 거꾸로 돌아올 환자잖아. 다시 매수에 들어간다 해가지고
환매수라 그러는데 이게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이 매수가 선물에서 외국인 매수에 들어와야 이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대형주를 쫙 끌어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밑으로 지금 쳐박아 가지고 역대급 지금 한번 보자고요. 지금 봐봐. 1년 데이터만 조회가 되는데 1년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움직일 때 보면 이게 선물 매도 자리거든. 요런 자리 근방에 가서 다 환매수 들어왔죠. 근데 아주 안 좋을 때가 이제 작년 이제 요때 작년 또 4월 달에 그때도 그러고 나서 항상 그 위에서 이제 했다가 다시 애들이 환매수 들어오고 환매수 들어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번 보라고. 역대급으로 지금 매도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게 딱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확 치는 거거든, 저게. 지금 좀 타이밍이 언제든 저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냥 육안으로 볼 때 여기서 이제 샀는데 또 30포인트 또 빠져버렸네. 그래도 그거 30포인트 이틀이 빠져도 저 환매수 딱 들어온 날 한 방 60포인트 올려버릴 거야. 쉽게 얘기해서 이제 그 자리가 빠르면 이제 내일 자리, 그 다음에 이제 좀 늦으면 다음 주 월요일 요 시기 정도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봐요. 중간에 이제 어설프게 좀 반등 준척해가지고 다시 밀으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겠죠. 근데 그러지 않고 하면은 딱 그런 자리에 거의 접근해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이 떨어지는 칼날을 잡아라 이런 얘기 하는데 개인적으로 뭐 떨어지는 칼날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툼에 나올 때의 접근 방법은 제가 이제 분할 매수 이런 전략을 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이제 했다가 여기서 꼬꾸라 자빠져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들어올린 거예요. 여기서 근데 힘이 없으니까 음봉으로 바로 자빠져 버리죠. 그러고 이제 한 번 더 빼버린다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빼면서 대부분 보면은 이제 한번 보자고. 이 포인트를 한번 보자고요. 2650 라인에서 이제 빠져내려갔잖아요. 그러면은 곱하기 0.2 해봐. 530이잖아요. 빼기 2650 2120 아주 정말 그 마탱이 가버릴 때는 2120까지도 뺄 수도 있다는 거야. 아주 정말 맛이 가버릴 때는 맥스를 잡아주는 건 맥스를 뭐 이제 뭐 그 맥스라고 하는 것은 없죠. 그러나 이제 경험상 아주 맛이 가버릴 때 이제 저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잡아보자고. (2680이야) 2120 2150 그죠? 2120에서 2150 라인이라는 얘기지. 요 라인까지 아주 재수 없을 때는 빠질 수도 있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폭탄 그 매물이 나왔을 때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한번 보자고요. 여기 음봉이야. 하나 들어올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빠지고. 그러면 이제 뭐 모르겠습니다. 내일 빠졌다가 지금 왜 그러냐면 나스닥 선물이 지금 빠져 있거든. 나스닥 선물이 빠져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실제로는 별로 안 빠질 수도 있어요. 미국 시장이 빠졌다 땡겨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면 내일 별로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최악의 상황을 이제 가정을 한 거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여기에서 하락을 해서 음봉 하나, 두 개, 세 개. 근데 얘가 이제 가격이 하락을 안 했어. 하나,
두 개에서 많이 빠지면 거기가 무조건 매수 자리, 그 다음에 적게 빠지면 그 뒷날 한 번 더 빠질 수 있다, 이런 관점이거든.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이제 요런 얘기를 한 게 뭐냐면, 선물 그 매도 포지션이 코로나 때 터졌을 때,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 그 정도 지금 매도 잔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이 저기서 한 뭐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한 1조 5천억 매수해 버렸다 그러면 지수는 내가 볼 때 한 60포인트 70포인트 떠버립니다. 그게 내일 어쩌면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저렇게 했다가 종가에 좀 환매수가 일부 들어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얘들도 불안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금요일 금요일하고 월요일에 나눠서, 그러니까 저 덜 빠지면 이제 그런 형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여하튼간에 뭐 극단적인 상황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아까 이제 선물 흐름이나 그 다음에 이제 이 이격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하락한 자리는 매수 자리가 맞아요. 매수 자리가. 그래 이제 뭐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돼요, 사실. 종목들은 이제 시총 이제 프로그램 매수세가 딱 들어오지 않습니까? 코스닥도 마찬가지지 뭐. 코스닥도 결국은 요 저가 라인이거든. 지금 조금 좀 당겨놨네요, 그죠? 지금 장이 이제 끝 무렵 다 가는데 627이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이제 아주 재수 없을 때는 저것을 깨고 내려가면서 한번 더 쏟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근데 얘처럼 이렇게 막 서킷 브레이커 걸리면서 이렇게 빠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왜냐면 이제 미리서 얘는 많이 빠져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제 요 저점 부근에 오면은 매수 들어가야 돼. 그냥 나중에 그렇게 올라갈지 몰랐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는 매수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어쨌든 이제 좀 방산이라든지 뭐 이런 쪽 라인이 이제 관세 무풍지 되니까 좀 낫긴 하죠. 근데 또 한켠에는 이제 뭐냐면, 어제 제가 이제 얘기한 것 중에서 그 시황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 왜 반도체하고 의약품은 관세를 면제해 준다고 했던가, 처음에. 관세를 면제해 준다고 했던가, 이것을 한번 음미를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 철강은 면제를 안 해주고 처음부터 관세를 미리서 25%를 매겼지 않습니까? 전 세계 공통 분모로. 그것은 자기 표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들은 쉽게 안 풀어질 가능성이 높죠. 확실하게 자기들이 좀 협의해가지고 뭐가 이제 되지 않는 이상은. 근데 반도체하고 의약품은 원래는 애들은 그 관세 안 매긴다 했다가 애들도 매기겠다, 곧 베리순 조만간 요거 매기겠다, 이제 이렇게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얘들은 왜 빼놨을까? 반도체, 의약품, 히토류, 그 다음에 종이.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난리가 나면은 라면부터 찾지 않습니까? 미국 사람들은 뭐부터 찾는지 아십니까? 화장지부터 찾습니다. 화장지부터. 화장지부터 찾는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곳은 이게 처음에 관세를 제한데, 반도체, 의약품도 요걸 한다 했는데, 얘들은 어쨌든 25% 맥스 25%고 요것은 그대로 관세를 제한적으로 이제 형태에 따라서 이게 준다든지, 나중에 조금 섹터별로 만약에 협상이 된다 하면은 이쪽에는 무관세로 갈 수도 여전히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그러니까 요런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수가 이제 빠져가지고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사실 이제 제가 반도체 의약품 중에서 이제 그 전부터 이제 지수 따라서 이제 많이 빠진 종목 있잖아요. 그런 게 수익이 잘 납니다. 이제 꼭 보면은 이제 그 종목 했다가 이제 종목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잘 관리된 종목 있잖아요. 요런 종목을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가 이제 요런 종목을
뭐 이 정도 해가지고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는 별로 안 빠졌어요. 이게 한 10%밖에 안 됐어. 근데 지수 빠지면서 저 밑으로 굴러 떨어져 가지고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근데 아까 이제 자동차 연관된 것들은 좀 모멘텀이 약해요.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제가 그 다음에 이제 가전 같은 경우는 이제 어쨌든 뭐 협상을 한다고 하지만 뭐 그런 거 말고, 그래서 이제 반도체 의약품이 좀 더 낫겠다. 이런 이제 구상을 치는 거고, 요런 많이 빠진 종목이 반등할 때 반등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락할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한번 더 빼버리면 얘들이 뭐 예를 들어서 지수가 마이너스 3% 갈 때 마이너스 2% 간다. 그러면 얘들은 마이너스 5%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쇼 커버링성 이제 매수세, 공매도가 지금 제기됐지 않습니까? 선물 환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세가 들어오고, 프로그램 매수세 들어오니까 공매도 쳐놓은 놈들이 화들짝 놀래가지고 공매도 쇼 커버링 들어오면서 종목들이 장대 양봉으로 막 7에서 10% 이런 식으로 대형주들이 올라쳐버릴 거야. 예? 그걸 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부터 하락한 자리는 실버존이다. 이게 이제 뭐 골드존까지는 안 가고 실버존 정도는 들어왔다라고 저는 보여요. 근데 이제 골드존에 올라면 이제 조금 더 여기에 좀 더 하락할 자리가 있고, 미국 시장도 이제 진바닥 확인이 안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런 자리까지 조금 더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이제 분할 매수할 때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빠지면 그러면은 전부 다 저런 자리에 골드존에 손해보지 않는 골드존에 들어오면 당연히 그 자리에서 다 매수하고 싶지. 이미 주가는 빠져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95야. 그러면 이제 아까 뭐 최악의 상황까지 내가 다 얘기해 줬으니까, 그러면은 얘가 이제 예를 들어서 2250이야. 뭐 2200 정도 가면은 내가 사야 되겠다. 2200 이하면 골드존이지 무조건. 근데 이제 이런 생각만 하고 있는데 정작 오질 않아. 그리고 매수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이제 했을 때 떠서 나와버린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내 경험상 봤을 때. 그러니까 요 목금월 요런 자리에서 빠졌을 때 매수에 진입이 되기 시작해야 된다는 거야. 아까 했지만 뭐 해서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하락, 아니면 오늘보다는 좀 적다 하더라도 뭐 20-30포인트 또 하락한다든지 뭐 이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렇게 가라고야. 왜냐면 거기서부터 빠진 자리는 딱 하루면 그거 다 복구합니다. 하루면. 자, 다 빠져가지고 하는데 요거 봐라고. 요렇게 올라가는 거야. 요 봐라고. 요렇게 붕 떠서 나와버린다니까. 그래서 하락할 때 요 정도는 이제 실버존 정도 왔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 그러니까 하락할 때 추가 매수 여력을 놔두고 이제 분할 매수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자리가 뭐 미국 시장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목요일 정도부터 나오기 시작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목요일 정도부터. 이제 주가가 매도 압력이 너무 강하고 좀 오늘 뭐 미국 시장도 보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시장 나온 거 형태 보고 그다음에 이제 뭐라고 떠드는 얘기가 좀 트럼프 입방정이 또 뭐라고 또 떠들어대는 얘기가 있는지 어쩐지, 중국에서 또 자기가 또 이제 뭐 추가적인 관세 보복 뭐 한다 해가지고 또 뭘 터트리는지 어쩐지 그런 뉴스를 이제 쭉 보면서 이제 얘가 그러면 조금 더 투심이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 좀 더 밀렸다 오겠구나.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뭐가 있냐면, 아까 제가 선물 외국인 역대급으로 지금 매도가 많다 했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공매도 쳐놓은 사람이나 선물 매도 친 사람은 이제 불안해질 거야. 주식을 들고 있을 때 주식을 안 들고 있을 때, 현금만 들고 있을 때도 불안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현금을 들고 있으니까 나는 걱정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현금을 들고 있어도 불안한 지점이 있어요. 공매도 쳐놓고 선물 매도 쳐놓은 사람은 주가가 밀려야지 수익이잖아. 근데 불안한 자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요렇게 붕 떠서 나와버리면 제대로 대응 못하고 수익도 생각보다 별로 안 나고 붕 떠가지고 그대로 쳐버리면 이 불안감이 이제 엄습해 온 자리가 여기서부터 만기 자리에서 오면은 그 자리부터 그래서 어쩌면은 내일 빠지지 않습니까? 빠지면은 빠지게 되면은 뭐 정상적인 흐름에서 미국 시장에 아무것도 없이 뭔 얘기 없다 오늘 저녁에 그러면 미국 시장 빠지게 돼 있거든. 그러면 내일 좀 더 빠져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면은 얘가 이제 만기 이 종가의 환매수가 일부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장중부터 이제 점심 전후로 해갖고 좀 불안하니까 요거 조금 매수 끼우끼우 하면서 이제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이렇게 하는 애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할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매도를 몽땅 쳐놓고 뒤늦게 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매도를 할 때. 근데 애가 이제 붕 떠서 나오면 머리가 아프거든. 지금 딱 그런 자리에 이제 진입이 되기 시작하는 자리라고. 그러니까 뭐 일단은 뭐 만기 요 매도 물량의 포지션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좀 더 끌어내려야 지들도 이제 수익이 나오고 하니까 좀 더 끌어내리려고 할 거예요. 내리려고 이제 인위적으로 조금 더 하다가 애들이 이제 그 마음대로 안 되면 환매수 들어오기 살살 시작할 거라고. 매도 포지션을 그대로 때렸는데 지수가 더 이상 잘 안 빠지면 애들도 불안하거든. 그런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딱 보고 매수에 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분할 매수 들어가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얘가 아까 얘기했지만 미국 시장이 좀 떠서 나왔어. 그러면 인위적으로 순간적으로 한번 밑으로 일부러 뺄 거야. 빼고 나서 다시 또 밀린가 보다 하는데 다시 이제 그 매수에 들어오기 시작해. 그때 다른 거 볼 거 없어요. 선물 매수세가 돌아서느냐. 현물이 중요한 게 아니. 현물이 중요한 게 아니. 현물은 1,000억, 2,000억 팔아도 상관없어. 선물에서 매수세로 전환이 되느냐. 요거 흐름을 좀 보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또 콜 매수까지 좀 유입이 되면 확률이 더 높아. 콜 매수. 아니 주가가 올랐을 때 수익이 나는 게 콜 매수잖아. 근데 만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도 콜 매수를 신규로 들어가기는 쉽지 않지만 콜 매수까지 가세가 된다. 그러면 얘는 분명히 끌어올리는 거거든. 그렇게 딱 잡아요. 그러니까 현물은 팔든 말든 내비도 뭐 1주씩 팔면 안 되겠죠. 근데 몇천억 파는 건 신경 안 써도 돼. 근데 선물에서 얘들이 일부러 한번 끌어내렸다가 선물에서 매수세로 점점 바뀐다. 그러면은 아니면은 콜 매수에 들어가면 좋은데 콜 매수가 안 들어오더라도 품 매도가 들어온다. 이건 이제 좀 전문적인 거니까 좀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 이제 가세를 하시면 여러분들께서 종가에 프로그램 매수에 들어와 가지고 몇십 포인트 땡겨버릴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구상을 좀 해볼 수가 있는 대목이죠. 그래서 아마 이제 내가 볼 때는 내일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겁먹지 말고 이제 하락하는 자리에 그 칼끝을 좀 잡아 나가야 된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 삼성전자 이게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이제 어쨌든 거기도 뭐 맨날 그 베트남 특히 휴대폰으로 이제 수익을 많이 내 가지고 이제 영업 흑자가 예상보다 좋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관세 영향 때문에 지금 주가 빌빌대고 있잖아요. 외국인도 이제 불안하니까 팔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제 뭐 스마트폰 쪽은 아니더라도 이제 그 반도체 쪽은 아까 얘기했지만 그렇게 막 세게 갖다 쳐버리기는 좀 힘들고 관세를 갖다가 이 협상을 하게 됐을 때 반도체 쪽은 조금 어쨌든 애누리가 좀 나올 확률이 가장 높은 쪽이 아닌가. 왜냐면 AI 투자해가지고 지금 미국에서 그쪽에 뭐 700조 하니 뭐 손정이 일본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하기로 했는데 잘했다 뭐 박수 치고 뭐 취임하기 전부터 뭐 엄청나게 트럼프가 입이 한바구음이 됐는데 그 반도체가 부족하거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혼자 만들어가지고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 HBM 그 점유율이 10%도 안 됩니다. 지금 최근에 이제 올라가고 10%좀 근처까지 올라왔을 거라고. 근데 그거 나머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맞는데 이 관세를 그렇게 매겨버리면 이게 조금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먼저 조금 무마를 해주지 않겠냐, 유연하게 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딱 까놓고 얘기해서 그런 것들 이제 사들어가면 된다. 근데 이제 시세 탄력적으로는 이제 멍땅 빠진 놈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이오 뭐 좋습니다. 뭐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 중에서도 좀 플랫폼을 갖고 있는 회사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매매하면 여러분들이 좀 수익이 나기 좋다. 항상 그 빠진 다음에 꼭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수가 이제 빠진 다음에 요만큼 이제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가 이제 종목이라고 해보자. 아까 얘기했잖아. 이렇게 안 빠지고 있던 종목은 지수가 이렇게 이제 폭 빠져갖고 올라올 때는 빠진 놈이 같이 이게 세게 치고 올라오는 거거든. 그 중에서 이제 바닥에서 가장 세게 움직이고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쪽을 붙어야 돼. 아니 얘가 더 올랐더라도 얘를 붙어야 된다니까. 얘가 이제 주도적으로 올라간다니까. 항상 바닥에서 먼저 잠에서 깨는 놈이. 근데 이제 뒤늦게서 여기서 이제 매집해가지고 막 요런 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때는 나중에 이걸 다시 보더라도. 왜냐면 얘는 장 올라가는데 보합전후 약보합이 쉬어버린 경우도 있어요. 지수는 뭐 50포인트 70포인트 올라가는데 그렇게 매매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때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매매하는 거거든. 그래야지 이제 크게 수익이 나는 거예요. 이것을 땡기면서 예를 들어서 지수가 10%를 땡겼다. 그럴 때 이제 종목은 뭐 30%, 50%딱 땡겨버리고 막 그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 같은 종목. 그러니까 그런 종목을 딱 많이 빠져서 그쪽에 매기가 달라붙을 때 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 기관 투자들이 이제 뭐 중심이 돼서 이제 딱 매수하는 섹터 그 중에서 대장 내가 이제 살라고 한 종목은 빌빌대 많이 빠졌어. 근데 쟤는 예를 들어서 5% 올라치기 시작했어. 그럼 뭘 사야 될까요? 5% 올라치는 놈을 무조건 때려잡아야 되는 거예요. 아니 경주마가 이렇게 쭉 돌고 있는데 트랙을 돌고 있어요. 일단은 5박 예를 들어 5바퀴 10바퀴 돌기로 했다. 그러면 1등으로 친 놈이 그래도 아무래도 승리 확률이 높잖아. 근데 제일 꼴등 가는 놈을 여기다 투자해서 되겠어요. 1등 가는 놈에다가 배팅을 해야지. 1, 2, 3등 중에서 배팅해야지. 거기서 1등 나올 확률이 높은 거지. 제일 꼴등에서 1, 2등 뭐 가는 놈 여기다가 배팅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세상에. 그렇게 매매라는 거예요. 센 놈에다가 쳐라 이거지. 잘 모르면 그렇게 딱 잡으면 여러분들이 하자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좋은 기회가 온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들어 올리긴 합니다. 제 얘기 분명히 들어요. 올리는데 이제 여기서 뭐 들어 올렸다가 이제 빌빌 냈다가 또 뭐 눈치 보면서 왜냐면 관세 협상이 뭐 바로 뭐 하루 아침에 뚝딱 뭐 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근데 요렇게 이제 들어 올렸다가 눈치 보고 있는데 그대로 센 놈들은 이렇게 그대로 V자 반등을 쳐버린단 말이지. 그런 것을 좀 생각하셔야지 매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매할 때 이제 그런 그 논리적인 것을 잘 생각해야 돼요. 가격 메리트가 증시가 모멘텀이 세서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몽땅 빠졌기 때문에 올라갈 때가 됐다. 그러면 몽땅 빠진 놈을 사라 이거지. 그럼 필수. 그 다음에 경기 방어주를 그때 사서 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 경기 방어주 뭐 해가지고 뭐 누가 봐도 이제 뭐 방어주 있지 않습니까? 뭐 유틸리티 뭐 통신 뭐 약간 좀 뭐 내수 그 유통 뭐 그런 거 절대로 하면 안 돼. 제일 센 놈 불구덩이. 그렇게 좀 매매하고 아마 이제 뭐 이 정상적인 시장 하에서는 거의 제가 그래도 시장은 잘 보는 사람이 어깨에서 손꼽아 잘 보는 사람일 텐데 근데 여기 이제 하도 그냥 트럼프 입방정이 심해가지고 참 그 예측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주 흐름이라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경험상 제가 봤을 때 이 떨어지는 칼날을 매수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근데 미국 시장 아까 이제 미국 시장을 보면 이렇게 했다가 나스닥 보면 이렇게 했다가 이제 여기까지 붕 떴다가 음봉으로 한 요 정도 내려와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요 지지 라인을 사실은 좀 깨버려야 좀 안전지대에 들어와. 근데 얘 안 깨고 여기서 이제 문기적되고 있으면 또 불안하잖아 이게. 항상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가지고 안 좋을 때는 말 그대로 약간 패닉성 던지기.
사람들이 남들이 포기하고 던지는 것을 받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먹을 것이 많거든 항상. 그렇게 이해되시죠? 하여튼 뭐 잘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원하고 중간에 이제 종목들을 이렇게 쭉 분석하고 하는데 뭐 제가 이제 추천주 제가 천재 리더입니다. 근데 이제 추천주를 막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근데 항상 좀 늦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르고 채팅에 그러니까 종목은 거기에서 딱 하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천재투자TV의 이 구독 좋아요도 하지만 여러분들 이 아까 한 번 더 리뷰를 해주면은 이 오르고의 이 채팅 앱에 이 제야 최고수 전문가 24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료로 리딩하니까 저보다도 능력이 탁월한 전문가들입니다. 그러니까 요 전문가님들의 리딩을 받으면서 하면 되는 거라 이해되시죠? 이 전문가들의 리딩, 이 사람들이 매수 매도가 다 찍어주면서 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요 오르고 채팅 앱에 딱 들어와가지고 전문가들 매매하는 걸 보라고. 그리고 주축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급락해가지고 하락할 때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식 하다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서 마감 짓겠습니다. 지금 3시 39분이 돼버렸네. 장이 끝났네. 그러면 얘기하다 보니까 장이 끝난 모양입니다. 조금 당겨놓고 끝났네. 근데 이 경험상 보면은 사람들이 이게 시류를 잘 타야 돼요. 그러니까 주식을 하다 보면 깨질 때도 있죠. 아니 깨질 때도 있고 이익 날 때도 있고 뭐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깨질 때는 같이 깨질 수도 있어요. 재수없이 지수보다 재수없으면 더 빠질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이제 그것을 사실은 조금 더 지수보다 덜 빠지게끔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하는 그 요령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보통 개인들이 그게 없으니까 좋다 그거야. 근데 올라갈 때만큼은 지수보다 반드시 세게 올라가야지 내가 복구가 되는 거라. 근데 남들 지수가 여기서부터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갖고 2500까지 왔어. 근데 2500까지 왔는데 내 종목은 거기 바닥을 뻑뻑 기고 있다든지 거꾸로 쳐받고 있다든지 그러면 완전히 패닉이 오는 거예요. 그것은 진짜 그렇게 그런 매매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종목을 여기서 이제 딱 들어갈 때는 제가 분할 매수 딱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분할 매수 들어갈 때 종목을 많이 하면 안 돼. 종목을 뭐 5개 해야지, 10개 해야지 막 이렇게 막 하는 절대로 그러면 아니 센 종목은 많아봐야 3개야. 그러니까 3개 안에서 하나면 더 좋지만은 이제 혹시 모른다. 나는 그렇게 투자하면 리스크하다. 그러면 3개 안에서 하나, 둘, 3개, 2개나 3개 딱 잡아갖고 제일 센 놈 딱 때려잡고 내가 모르겠으면 바이오 그 다음에 사실 이제 방산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방산 하나, 바이오, 뭐 반도체 하나 한다든지, 뭐 그것은 종목은 전문가들 보시라니까. 근데 이제 정치 테마 그런 건 이제 뒤늦게 한다고 깝죽대지 말라고. 이제 신생 정치 테마면 괜찮은데 이게 그것들은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지수 올라가면 그것들은 오히려 조정받아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쭉 올라갔다가 내 종목은 이제 여기서 바닥에서 딱 치는데 이때는 아까 얘기했잖아. 선물 매수에 의해서 코스피 200 종목이 주로 올라간다고. 코스피 200. 왜냐면 이 코스피 200 이 종목들이 프로그램 매매가 되는 거거든. 이것들이 올라가는데 그냥 뭐 영양가 없는 것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 뭐 쌓아줘 정치 테마 해가지고 이제 저 위에서 지수 올라갈 때 지금은 지수가 빠지니까 그런 것들이 가는 거지고 지수가 올라가면 얘가 이제 장대 연봉을 해가지고 아이 세상에 여기서 지금 지수 지금 뭐 20-30%라도 지금 계좌를 복구해야 될 판에 여기서 이제 쥐어 터져가지고 마이너스 20% 15% 이래 버리면 완전히 난리 나는 겁니다. 내 분명히 얘기해요. 그 개인 투자들이 이런 거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 여기서 어떻게 한 방 먹어보려다가 오히려 거꾸로 당해가지고 얘는 빠져버리는 얘는 올라가고 요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요것만 좀 유의해가지고 하면은 좋은 기회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복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르고 무료방들 꼭 입장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무쪼록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다 입장이야. 아니 뭐 오르고 이게 검색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아이디 비번이 없으니까 무료용 가입해서 로그인해서 이렇게 딱 들어오면 되잖아요. 멋지게 생긴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나보다는 좀 못생겼나? 다들 잘생겼네요. 이거 모델급이 시니어 모델이네 완전히. 좋습니다. 하여튼 뭐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대박이 아니라 지금 대박 얘기하는 것도 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여러분들 꼭 원금 회복 좀 잘 하시고 기회 깨질 때는 깨지더라도 벌 때만큼은 확실하게 벌자. 여기에 이제 저의 마인드입니다. 그렇게 해야 주식이 하는 맛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뭐 시원하게 뭐 박수라도 한번 쳐주거나 1번이나 한번 쫙 찍어주면 좀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저 성공 투자합시다. 우리 저 이명웅 씨 얘기로 버전으로 하면 건행 합시다. 건행. 예, 고맙습니다.